좋아요, 구독. 네, 우리가 요즘 같이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어떤 해외 선물 종목들 매매하시더라도 긴 추세보다는 좀 진폭이 차이는 있지만 상품별로 그 횡보장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 뻔한 얘기 아니야.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목이 하나 그 밑에 소제목이 하나 따라오죠. 실패 없이 누구나 가능한. 한마디로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볼린저 밴드 매매를 좀 잘 들어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볼린저 매매를 왜 안 하고 계셨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오늘 좀 제거를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시는 분보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이 밴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애들도 알죠. 애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밴드 중에서 메인이 뭔가요? 메인이 메인이 밴드인가요? 밴드라 그러면 상한 밴드, 하한 밴드 있고 가운데가 중심선이죠. 이 네.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왜 중심선일까요? 왜 중심선이냐면 네. 이 볼린저 밴드의 네.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선인데 왜 중심선이냐? 상하방 밴드의 가운데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중심선이 움직이면서 밴드가 움직입니다. 밴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밴드를 움직이는 원천은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22평선이고 22평선입니다. 22평선이고 이동평균선이죠. 이 22평선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본다면 앞에 20개의 캔들의 중심이죠. 22평선. 이 22평선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 뭔가요? 앞에 직전 20개의 캔들과 현재 캔들과 20개의 캔들이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거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간 이유가 뭐죠? 앞에 20개, 그러니까 직전 20개의 캔들과 지금의 캔들의 가격 격차가 그만큼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격은 좁을수록 당연히 캔들 간의 가격 그 격차가 좁아진다는 거고. 근데 이런 내용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밴드폭이 좁아지면 가격이 변동폭이 좁다. 결과론적인 거 알고 계시는 거지. 왜 좁아질까요? 그리고 왜 넓어질까요? 왜 내려갈까요? 왜 올라갈까요? 그 내용을 아신다면 이게 지금 버텨도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는 두 가지로만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밴드. 다 아시는 거잖아요.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매수, 매도. 이건 누구나 다 애들도 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 볼린저 매매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런 일이 온단 말이죠. 이런 일은 열에 10명이 겪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겪습니다. 저 역시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겪고 계시는 그런 문제죠. 특히 요즘 항생장 이거 볼린저 밴드 매매하시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이 돌파 매매, 스키즈 매매라고 하는데 돌파 매매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뻔히 내려가는 걸 보고 있으면서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근데 나는 계속 여기서 매수. 이탈했다 들어왔으니까 매수.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원리를 안다면 이게 내려가고 있는데 매수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밴드 매매. 이 밴드 안에서 왜 밴드 안에서 매매를 하죠? 95.44%라는 통계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매매는 하루 종일 그 나스닥이 23시간 돌아가는데 60에서 70%, 많으면 90%까지도 횡보장입니다. 적당히 못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폭의 크기만 다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작게는 30% 이렇게 큰 추세가 나온다면 내가 그동안 벌었던 거 한꺼번에 날리는 거고 내 오기가 발동을 해서 버티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매매하시면서 이런 상황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본다. 하지만 쓰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손절을 하고 쓰고 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압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매매를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횡보가 있는지 이 중심선만 가지고 여기 있죠. 중심선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살짝 꺾이면 불안하죠. 내려갈까 봐. 그러면서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밴드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으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위로 확장을 할 건지 그 부분을 충분히 알아내신다면 볼린저 밴드 매매만큼 쉬운 매매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미증시 보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네. 미증시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볼린저 밴드 매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횡보 구간을 잡아내려고 쓰는 게 뭐죠? 네, 보조지표인데 그 중에서 모멘텀 보조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모멘텀이라 함은 RSI하고 RSI하고 스토캐스틱 이런 지표들을 모멘텀 지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횡보장에서는 맞지만 결국은 이런 장, 추세가 나오는 장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가 나오는 장에서 우리가 돌파 매매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네. 아직 미증시가 개정을 안 했네요. 네. 아직 시기가 1분 정도 내려가는 거? 남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ADX. 우리는 ADX를 쓸 겁니다. 네, ADX 쓸 거고. ADX. 네, ADX. 우리가 PD의 기법을 쓸 때 앞에 뭐죠? 파라볼릭, DMI, ADX 할 때 ADX입니다. 차트는 아까하고 똑같고 아까보다 좀 확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리던 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린저 매매를 할 때 이게 폐쇄형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모멘텀 지표를 사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올라가 버리면 이제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매도 치다가 난리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분명히 10분 중에 10분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네, 제가 장담컨대 만약 이걸 경험하면도 못했다 그러면 아직 해외 선물을 본격적으로 주식이든 해외 선물을 본격적으로 해보신 분이 아닌 거죠. 부업으로 찔끔찔끔 해보신 분들이고 그럼 ADX의 특징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짧게나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DX는 두 가지죠. 20 이상이냐 이하냐 이 기준으로 20 이상일 때 상승이면 ADX 밑에선요. 상승이면 추세가 나온다. 네, 그렇지만 하락이면 조정이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ADX가 20 이하면 추세가 나오지 않고 박스, 조정, 비추세장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꼭 숙지를 하신다면 볼린저 밴드와 환상적인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보실게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밴드 위쪽에 캔들이 짝짝짝짝 붙는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를 막 치고 싶잖아요.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럴 때 밑에를 보세요. ADX를. ADX가 올라가고 있다면 이거는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추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딱 캔들에 붙었을 때 매도를 칠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그 찰나에 ADX가 20 이상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매도 치지 마시고 이걸 매수 자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수는 어디쯤에서 받아야 될까요? 중심선 22평선이죠. 요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 꼬리를 남겨줬을 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렇게 20 이하로 침체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밴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또 한 번 딱 붙었는데 좀 심상치 않다. 밑에를 보세요. 보시면 여지없이 ADX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박스 매매, 그러니까 밴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러면 적어도 못 따라 붙더라도 적어도 위에서 매도는 치지 마시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ADX가 꺾이거나 침체로 들어갈 때까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밴드 매매,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잖아요. ADX라는 게.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ADX는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줍니다. 중간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모든 보조지표는 다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좀 한 발 물러서서 보신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올라왔으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남죠? 이제 오늘은 상승이야. 이제 그렇게 나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매수 받는 거죠. 밴드 하단에서 매수 받는 겁니다. 끝도 밑도 끝도 없이. 결론은 어떻게 되죠? 쭉쭉 빠집니다. 쭉쭉. 여기까지 쭉쭉 빠지는 거죠.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밴드 하단에 붙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ADX를 보시라는 얘기죠. 여지없이 상승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매도는 못 따라 붙더라도 여기서 매수는 받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뭐냐면 나는 이런 박스 매매가 좋아. 그러면 이 미장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본장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그러면 유럽장, 아니 아시아장에서 이 보는점 매도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장은 본장이 끝나고 새벽 한 2시경 좀 흐름이 많이 약해졌을 때 그때 이제 보는점 매매로 밴드 매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이 빠를 때는 추세 매매 그리고 또 밴드 매매를 하더라도 큽니다. 박스가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ADX를 동반해서 사용하셔서 이게 박스인지 아니 추세인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리를 좀 보여드립니다. 뭐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매매했는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일단 뭐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맞아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회원일 때, 아니면 예전에 개인 매매할 때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쟤는 어디서 들어간 거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궁금하던데.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남이 어떻게 버는지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렇게 수익 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여기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 수익인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들어갔는지 여기 나오고 어느 정도 수익인지 그리고 밑에 보조지표 해석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 이건 항생이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받아가시고 시향도 브리핑도 받아가시고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서 함께 하는 즐거움도 맛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꼭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생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1초 만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15,930포인트에서 매도 포지션 잡아봤고요. 손절은 15,915포인트, 익절은 15,950포인트로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호재도 악재도 없이 74에서 79달러 내의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으로 75달러 매수와 77달러 매도 전략 받아봤고요. 골드 같은 경우 과매수 상태로 지금 상방을 유지하게 된다면 2,052.5달러 매수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 2,049.5달러, 익절은 2,057.5달러로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12월 첫 거래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핵심까지 담아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